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미샤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도 유학비에 대한 예상 안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덧 저도 이제 24년째 2001년부터 유학 서비스를 했으니까요. 남섬에서는 뭐 거의 고인돌이 됐네요. 예. 뭐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뭐 했다가 사라지신 분들, 뭐 크게 하다가 없어지신 분들, 또 오클랜드로 가신 분들, 여러분들이 많죠. 예. 미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유학원을 하지만 딱히 막 제가 민실장이라는 이름으로 내걸고 하는 이유가, 유학원을 제가 크게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직원도 고용하고 했었는데, 이 서비스가 이제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좀 내실을 다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다 보니까 뭐랄까, 크면 클수록 좀 이렇게 좀 말이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 아까 좀 문제의 소지가 계속 많아지. 지금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약간 이런, 왜냐면 이게 커스터머는 이런 서비스를 그러니까 원하고 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 워너비를 갖고 오시는 분이 있고, 뭐 별 기대가 없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기대를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실망감이 생깁니다. 중간은 보통이고, 거의 뭐 기대감이 없었던 분들은 만족도가 심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랄까, 뭐 어차피 다 사람들을 상대하는 서비스지만 저 나름대로는 조금 그런 고충, 예. 그리고 또 10개 잘하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 약간 좀 뭐랄까, 잘못이라기보다 미스가 나면 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아빠들이 좀 같이 오면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엄마들만데 대부분들 엄마들은 다 괜찮습니다. 괜찮았는데, 개 중에 한 명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되면 좀 제가 좀 애매해서, 지금은 이제 좀 비중을 많이 낮추고 2005년도부터 제가 좀 다른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이제 오래 한 것 같은데, 뭐 저도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또 그러고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팬층이 생깁니다. 좀 그런가? 그런 일이 생겨서 지금까지 24년 동안 이렇게 좀 지내온 것 같습니다. 자, 잡다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일단은 2025학년 유학비 예상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참고로 저는 크라이처치 남성 기준이므로 다소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크라이처치는 학비가 1년에 프라이머리부터 하이스쿨까지 15,000에서 21,000불 정도 됩니다. 1년 기준. 가끔 반년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반년은 딱 절반이 아니고 약간 그 레지스터 피가 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있어요. 그리고 비자비는 한 450불, 보험료는 요즘 한 많이 올랐어요. 보험료가 한 400불인가 5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에 1000불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갈라지는 유학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학생이 혼자 오는 싱글 유학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지인 홈스테이 갈 경우 주에 380불 정도 합니다. 그러면 50주로 1년을 계산하게 되면 19,000불이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하이스쿨의 경우 학비가 21,000불, 홈스테이비가 19,000불 정도, 40,00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부수적으로 용돈, 뭐 비행기, 가디언비 이런 거 가지고 50,000불 정도가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 850원 기준으로 4,250만 원 정도.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뭐 전화기도 사고 뭐 하다 보면은 4,500만 원, 1년에 애들 싱글 유학으로 보낼 때는 한 4,500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이 오는 주기 유학 있죠? 가족이 오는 유학의 경우에는 이거 이제 엄마가 아이 둘, 가장 보편적인 경우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빠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뭘까, 육아휴직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여튼 엄마랑 3인 가족, 엄마 하나에 애들 둘이 오는 경우를 따지면, 이제 이 경우는 학비는 이제 뭐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 생활비를 얘기 드리면 오늘 기준으로 3베드룸 기준이 한국이 선호하는 지역, 이제 한국이 선호하는 지역은
외국인 이제 노란 머리가 많고 마오리가 적은 곳인데 또 이렇게 하면 마오리가 있는 곳이 나쁜 곳이냐라고 또 얘기하면 또 이게 제가 또 할 말이 또 없어요. 마오리가 있는 곳은 나쁜 곳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있다 보니까 유학생분들을 보냈다가는 이제 왜 나를 그런 곳으로 보냈냐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제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그동안 보내지 않고 근데 다행히도 크라이처치는 거의 백인 지역이에요. 이제 그리고 아직 동양인 비율이 적습니다. 학교에 적고 그래서 3베드 3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엄마 한 명의 아이 둘 괜찮은 지역 기준으로 해서 주에 650에서 75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1년 기준 52주에서 700불 평균으로 잡으면 35,000불, 850원 기준으로 해서 대략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생활비는 외식 빼고 주에 그냥 장 보고 먹는 걸로 기준으로 잡으면 300불 정도 들어가고 이제 뭐 사는 비용 그 장바구니. 근데 여기 전기랑 잡비 뭐 휘발유 뭐 전화비 뭐 이런 거 치면은 주에 450불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년에 생활비는 22,500불,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외식이랑 반찬 사다 먹고 하면은 늘어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외식비랑 반찬 사다 먹는 거 빼고 해먹는 기준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2,250불, 2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렌트비 3천만원에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아이 둘의 경우 인터 17,000명 2명 보내면 34,000불, 3천만원 들어가고 생활비는 5천만원 해가지고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비행기 표라든가 이래저래 조금 뭐 추가되는 비용이 생긴다면은 9천만원으로 보시면은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야기한 건 아주 평균을 위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딱 맞는다기보다 개인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아주 지극히 평균. 근데 이게 좀 싼 렌트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죠. 뭐 리카톤, 예를 들어 이제 뉴질랜드 크라이처치의 리카톤이라는 지역이 좀 타운하우스들이 많아요. 좀 마당이 없는 집들. 이런 경우는 550불만 가도 괜찮습니다. 예, 집들이. 그러면은 생활비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고 식비 같은 경우도 좀 적응을 하고 나면 좀 저렴한 데들이 있습니다. 야채를 좀 싸게 파는 곳들이 있으면 그런 곳에 가면은 좀 생활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학비만 고정이지 그 외의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많지만 더 쓸 수 있는 비용도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평균이 9천, 8천으로 9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엄마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오클랜드를 갈 경우에는 오클랜드 학비가 좀 비싸죠. 크라이처치보다 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클랜드로 가시는 분들은 예. 근데 좀 이제 크라이처치 쪽을 얘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크라이처치 뭐 지진이 나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났었죠. 2010년도, 11년도에 났었는데 제가 이제 현재 살고 있고 한국에 지진 관련 공무원이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현재에서 가장 지진이 안전한 곳은 크라이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진 이후에 4층 이상 건물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제 왜냐하면 질 수 있어요. 근데 내진 설계가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내기 때문에 짓지 않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새 건물들은 다 4층 이하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크라이처치 같은 경우 근데 이건 크라이처치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전체가 지하실이 잘 없어요. 보통 지하실이 있는 경우 지진하면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위험한데 지하실이 없어요. 뉴질랜드 전체 집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고 그리고 예전부터 뉴질랜드 이건 전체 얘기예요. 뉴질랜드는 예전부터 집을 질 때 못을 쓰지 않아요. 조이너리라고 해서 나무와 나무를 엮어서 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집이 무너져도 사람 몸에 못이 들어갈 위험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위험하냐?
솔직히 이제 크라이처치는 위험 요소가 많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웰링턴, 오클랜드 보면 거기도 솔직히 일반적인 동네는 단층짜리 집이기 때문에 끼켜봐야 2층이기 때문에 다 안전합니다. 근데 뭐가 그러냐? 웰링턴에 오클랜드 가시면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경우에는 정말로 지진이 나면 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더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것도 조금 춥다. 남섬은 좀 춥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뉴질랜드는 어차피 여름은 다 따뜻해요. 그러니까 여름은 별로 따질 게 못 되고, 북섬이 우기입니다. 우기이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겨울이 우기예요. 그래서 북섬에 가시면 강수량이 남섬의 거의 더블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면 북섬 쪽에 있는 집들은 제습기 없는 집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가 비교적 따뜻하지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추울 경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좀 춥지만 해가 뜨면 어차피 따뜻하고 비 오면 어차피 다 춥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남섬도 그닥 그렇게 체감은 낮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저는 뭐 그냥 백인 비율도 많고 유학을 오신다면 뭐 그렇게 교통체증도 없고 크라이처치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 살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좀 약간 그건 약간 좀 뭐랄까 좀 설득력을 잃어볼 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24년 살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뭐 제가 이제 드릴 인포메이션 다 드렸으니까 비용도 다 드렸기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크라이처치 기준으로 한번 정보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여튼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개인적 메일로 주시고, 다른 지역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긴 하지만 제가 뭐 정확지 않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하여튼 좀 몇 편 지금 유학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1편으로 유학 비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예. 하여튼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항상 정확한 정보로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 무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